안녕하세요. 코난고 김편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이파이로즈의 신제품을 리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이파이로즈의 RD160이라는 DAC입니다. 이 DAC가 계속 나온다 계속 소문만 계속 있었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트워크 플레이어로 상당히 유명했죠. 뭐 RS201, 250, RS150, 150B까지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좀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좀 하이엔드 지향 오디오 파일들에 어필할 만한 제품이 하나 나왔죠. RS130이라는 모델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하이파이로즈에서 내놨던 네트워크 플레이어들은 DAC가 내장된 제품들이었죠, 대부분. 근데 DAC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트랜스포트 기능에 완전 집중한 그 모델을 내놨습니다. 그 모델이 RS130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DAC를 제거한 전용 트랜스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은 단독 DAC 그렇죠. 제작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계속해서 준비하다가 그 결실이 맺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DAC고요. 오늘 이 시간은 하이파이로즈의 RD160이라는 DAC에 대해서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전면 보면은 아주 심플해요. 기존에 막 현란한 커버 플로우가 막 나타나는 그렇죠. 여러 가지 앱이 막 쫙 늘어서 있는 그런 컬러풀한 그런 화려한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전면이 그냥 깨끗하고 그 중앙 디스플레이 큰 창에다가 그냥 글자들만 하얗게 쫙 나열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로즈 튜브라고 그래갖고 왜 그렇죠. 유튜브도 나오고, 근데 그건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베이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없는 DAC 전용 모델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심플한 디스플레이가 탄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일반적인 디스플레이의 어떤 편견을 좀 깨는 그런 디자인을 취하고 있고요. 그 좌측편에 보면은 하이파이로즈의 로고가 선명하고 그 밑에 여러 가지 뭐 간단한 조작 버튼들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볼륨이 보이죠? 볼륨이 조정되는 제품입니다. 이게 뒤쪽으로 넘어가면 이 기기에 여러 가지 좀 인터페이스가 많이 보입니다. 디지털 입력 쪽 보면은 뭐 USB, 광, 동축, AS, EBU 뭐 일반적인 이런 단자들 입력단 모두 지원을 하고요. 그 동축 단자가 RCA BNC까지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런 일반적인 단자 외에 두 가지의 더 추가적인 입력단이 마련되어 있는데, 하나가 SFP USB, 또 하나는 I2S 프로토콜을 갖는 HDMI 입력단이 있어요. 그렇죠. 김편님, 이런 입력단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그 노이즈를 좀 이제 차단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광 다이오드 USB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좀 여러 업체에서 이 광 다이오드가 일단 기본적으로 노이즈 차단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렇죠. 좀 많이 이제 좀 도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I2S, 그러니까 단자는 HDMI 단자를 쓰는데 이거 역시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USB 인터페이스에서 느껴졌던 노이즈 그런 걸 좀 없애기 위해서 이것도 역시 좀 많이 도입을 하는. 그리고 사실 이 I2S는 기기 내부의 입출력 그 단자 연결은 또 I2S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어떤 음질적 우위를 이 바깥에 외장 이 입출력 단자에도 좀 도입을 하는 게 좀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SFP USB, 이게 광 USB 이 단자가 특이한데, 하이엔드 메이커들로 가면은 자체적인 이런 프로토콜과 단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MSB 같은 경우, 뭐, 프로 ISL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광 절연된. 그렇죠. 그런 방식인데, 하여튼, 하이파이로즈 내부에서는 아무래도 RS130의 SFP USB와 연결해서 사용하면면 훨씬 더 이득이 있다. 그렇죠. 그쪽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RS130 네트워크, 그러니까 DAC가 없는 순수 네트워크 트랜스포트와 결합을 전제로 한 제품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뭐 아날로그 출력, RCA, XLR 이렇게 한 조씩 딱 지원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내부의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개요를 설명드리면 앞단에 이제
프로세서, DPC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DA 컨버전부, 이쪽은 뭐 CIM 아키텍처, 뭐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이게 이름만 들으면 좀 복잡해 보이는데,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일반적인 DAC의 그 시그널의 흐름, 그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출력단, 그리고 전원부, 뭐 이 정도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디지털 입력이 들어가면 이게 DPC 모듈로 들어가요. 그렇죠. 김편님, DPC 모듈이 디지털 프로세스 코어라고 그러는데, 코어, DAC면은 기본적으로 DSP 다음에 아날로그 컨버팅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날로그 버퍼를 거치는 3단계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진짜 요즘에는 이 DSP하고 DAC가 보통은 DAC 칩 안에서 다 수행이 되는데, 이러면은 그렇죠. 디지털 연산을 할 때 생기는 노이즈가 아날로그 컨버팅 할 때 신호를 오염을 시킨다 그래갖고 점점 분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지금 하이파이 로즈도 자체적으로 디지털 코어를 분리를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이 여러 가지 디지털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 클럭과의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리클러킹을 하는 것도 이 DPC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팅을 수행할 때 얘네는 AKM 칩을 2개를 썼어요. 그렇죠. 그 AKM 칩에서 수행하는 DSP 작업을 얘가 명령을 하는 거죠. 컨트롤하는 그렇죠. 그 두 가지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지금 로즈 DPC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뭐 업샘플링이나 뭐 필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쪽에서 좀 관장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일종의 DSP 커스터마이징을 이 DPC 모듈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변환을 해야겠죠. 이게 변환하는데 AKM 칩셋을 썼어요. 이게 원래 이제 예전에는 칩셋 하나로 나왔었는데 이거를 분리를 해냈습니다. 하나는 AK4191 칩셋이고 여기서 이제 델타 시그마 변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AK4492EX에서는 완전히 DA 변환 요거에만 집중하는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이 AKM에서 나온 레퍼런스 칩셋 이게 쌍으로 나온 건데 애초에 쌍으로 나왔어요. 그거를 투입을 해서 DA 컨버전 이 섹션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 4491, 4499 이 EX 이 두 칩이 한 칩에 보통 이제 동시에 수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DSP 안에서 이제 뭐 업샘플링을 한다든지 디지털 필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컨버팅 작업을 이제 2단계로 하는데, 이러면은 요 앞에서 DSP 단계에서 생기는 그 연산 노이즈가 이 컨버팅 할 때 그 신호를 오염을 시킨다 그래갖고 AKM에서 이 칩을 아예 자체를 분리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 하이파이 로즈에서는 거기에다가 어떻게 멋지게 이름을 네이밍을 했냐면은 CIM이라고 그랬어요. Completely Isolated Module.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칩 두 개를 박았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완전 절연을 시켰다. 그리고 얘네는 또 특이한 게 이 쌍이 채널당 한 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4491, 4499EX가 다른 채널에도 또 쌍으로 들어가 있다. 요게 이제 특이해서 얘네는 이제 CIM 모듈이라 이제 이름을 붙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클럭입니다. 클럭. 이 제품은 일반적으로 뭐 TCXO 이런 거 많이 쓰는데 OCXO 좀 더 상위 클럭을 쓰고 있고요. 이게 온도 영향에서 많이 자유로운 편이라 굉장히 안정적이고 정밀한 클럭을 계속 생성해내는 그런 클럭을 사용을 했습니다. OCXO는 굉장히 정밀하죠.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이 내부 클럭을 쓸 수도 있지만 외부 클럭을 붙여서 동기화시킬 수도 있어요. 뒤에 보면은 BNC 단자가 2개가 있는데 이 10MHz 기준 클럭을 입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자가 이게 50ohm짜리 하나, 75ohm짜리 하나 이렇게 2개까지 마련을 해놓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워드 클럭 입력이 아니라 마스터 클럭 입력이에요. 그래갖고 저도 예전에 한번 낭패를 본 적이 있었는데 좀 헷갈리기 쉽죠. DAC가 그러니까 마스터 클럭 입력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워드 클럭 입력만 받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마스터 클럭을 외장을 사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마스터 클럭 입력을 받는다. 그러니까 정말 이 안에 들어간 OCXO보다 더 훨씬 이 지터가 좋은 외장 클럭을 사시면은 얘랑 연결할 수 있는 옵션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디지털 도메인에서
또 추가적인 기능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업샘플링이에요. 업샘플링이 총 4가지 모드를 지원을 합니다. 하나는 바이패스, 그러니까 업샘플링 안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모든 입력된 신호를 PCM 신호로 변환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든 신호를 DSD로 변환하는 거, 그리고 업샘플링 16배, PCM에 한해서 16배 업샘플링 하는, 여기 4가지 모드를 지원하는데, 제가 사용해보니까 유용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래갖고, 아까 이제 본격 녹음 전에 이제 좀 테스트를 해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확실히 이 PCM 같은 경우는 이제 업샘플링이 최대 768kHz까지. 아,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424.1 들어왔을 때. 네. 그러니까 16배 업샘플링을 했을 때 소리가 좀 더 입자감이 좋고 예. 풍성하고 그렇죠. 무대도 좀 넓게 그려지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래 이제 이 업샘플링하고 디지털 필터링 작업을 아까 말씀드린 AK4491 칩에서 수행을 하는데 네. 얘는 최대 오버샘플링, 업샘플링 그게 256배요. 아,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최대가 64배였어요, 아까. 예. 그러니까 PCM 신호, 입력 신호를 DSD로 바꿨을 때 DSD 64, 예. DSD 64로 컨버팅하고 업샘플링 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RD160에서 최대 업샘플링은 64배다.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AKM 칩셋에서 더 높은 샘플링 레이트로 업샘플링도 할 수 있는데 아마 고형 노이즈나 이런 업 컨버전 할 때는 그런 노이즈가 생성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한계를 두지 않았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업샘플링이 높아질수록 그 로우 패스 필터를 세게 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더 이제 세게 제거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거기서 오는 어떤 음질적 불이익 때문에 이 하이파이 로즈에서는 최대 64배로 끄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필터를 6개를 준비해 놓고 있어요. 이것도 저희가 이제 이 제품 이제 영상 찍기 전에 여러 가지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주 미묘한 차이들이 좀 관찰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4491 칩에서 수행하는 그렇죠. 6개 디지털 로우 패스 필터예요. 샤프, 슬로우, 쇼트 샤프, 쇼트 슬로우, 예. 그다음에 슈퍼 슬로우, 그다음에 쇼트 샤프. 이거 외우기 진짜 어려운데요. 외우기 정말. 6개인데 그러니까 샤프 슬로우다 그러면은 그냥 리니어 필터로 보시면 돼요. 예. 리니어 필터인데 이제 그 샤프면은 그 포스트 리닝이라고 있잖아요. 뒤에가 길게 이제 퍼지는 거. 그리고 이제 슬로우는 좀 짧게 포스트 리닝이 짧은 거. 그리고 리니어 필터니까 프리 리닝은 어느 정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그 세 번째, 네 번째 필터는 미니멈 필터예요. 예.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미니멈 필터는 프리링을 아예 없앤 필터잖아요. 없앤 필터인데 거기서 이제 또 역시 그 뒤에 포스트 링잉 길이에 따라서 또 2가지 종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6가지가 있었는데 아까 들어보니까 코나님은 디폴트인 쇼트 샤프를 좋아하시고 그쪽이 좋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한 마음이 한 60% 쏠리고 그 앞에서 들었던 슬로우 그러니까 리니어 필터도 좀 음악 장르에 따라서는 좋게 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6가지 필터를 이 AK4491 칩에서 수행을 하는데 이것이 기존에 나왔던 하이파이 로즈 스트리머 그러니까 DAC 내장 스트리머랑 가장 큰 차이가 보이는 부분이다. 왜냐면은 RS250B 같은 경우는 ES9038 프로 칩을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디지털 필터 하는 그 메커니즘 그 자체가 다르죠. 네, 그래서 이 6가지 이 필터도 한번 직접 테스트 해보시면 되게 재밌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DA 변환된 신호를 아날로그 출력단으로 보내겠죠. 아날로그 출력단 보면은 뭐 이 정도의 수준의 이 정도 가격대의 제품이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풀 디스크리트로 설계를 하죠. 그리고 풀 밸런스로 설계를 하는데, 그러니까 풀 밸런스 설계는 맞아요. RD160도. 근데 이제 풀 디스크리트가 아니라 OP앰프를 사용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인티앰프에서도 많이 뮤즈의 OP앰프를 많이 사용했는데 여기서도 그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아날로그 출력단에서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게 지금 좀 전에 이제 코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채널당 다
밸런스 신호를 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버팅 되고 나서 IB 변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각각 증폭을 한다. 그러니까 총 4개 회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플러스 마이너스 왼쪽 채널, 플러스 마이너스 오른쪽 채널. 그래갖고 이렇게 밸런스 설계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들어오는 동상 노이즈, 네. 커먼 모드 노이즈를 없애기 위해서다. 그래갖고 4491하고 4499 EX 칩을 분리한 것도 그렇고 네. 풀 밸런스로 설계를 한 것도 그렇고 네.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린 전원 이 파워 서플라이도 네. 3개 통으로 분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디지털하고 좌쪽, 그러니까 왼쪽 아날로그 네. 채널, 그다음에 오른쪽 아날로그 채널 이렇게 분리한 것도 역시 디지털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를 아날로그에 오염되는 걸 차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3가지 다 모두 초저 노이즈를 위한 하나의 귀결점으로 좀 네. 모아지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아날로그 출력단 쪽에 보면은 또 필터를 하나 넣었어요. NRA 필터라고 해가지고 초저역부터 초고역까지 굉장히 평탄한 특성을 낼 수 있도록 그런 NRA 필터를 추가를 해서 그러니까 청감상으로 이렇게 그 어떤 취향을 많이 타지 않게끔 그렇게 평탄한 그런 설계를 취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이제 디지털 쪽 도메인 이런 쪽을 어떻게 보면 사람의 좀 브레인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전원부나 이쪽은 인간의 어떤 심장?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뇌가 아무리 뛰어나도 심장에서, 피를 뿜어주지 못하면 제대로 작동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설계는 제가 볼 때는, 어떤 특별한 디지털 그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뭐 이런 그런 설계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전공법적인 그런 설계를 택하고 있고, 근데 그 디지털 도메인이나 아날로그 도메인이나 전원부나 이런 쪽에서 정말 좀 모범적이다. 여러 부분에서 평점이 좀 높다. 평균 점수가 굉장히 높은 그런 DAC가 아닌가 설계 측면에서. 예, 저는 그 하이파이 로즈의 단독 DAC잖아요. 그래갖고 과연 기존에 나왔던 DAC 내장 스트리머랑 그 안에 들어간 DAC랑 어떻게 다를까가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 첫 번째는 AK4491하고 4499 EX 칩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OCXO 클럭을 썼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온도 변에 되게 민감한 게 클럭인데 이거는 아예 그냥 말 그대로 오븐에 가둬둬갖고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클럭에도 신경을 썼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외장 마스터 클럭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SFP 광 USB 입력 단자를 갖췄다. 이 3가지가 아마 이 RD160의 3가지 제가 봤을 때 어떤 최고의 어떤 시그니처 3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음질적으로 어떤 성능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들어보고 테스트하고 녹음한 시스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면 일단은 네트워크 플레이어는 오랜더의 A1000 저희가 기존에 리뷰했던 그 제품에서 동축 출력을 했습니다. 동축 출력해서 이 RD160에 연결을 했고요. 여기에서 DA 변화를 거쳐서 XLR 출력을 통해서 클래스의 델타 CP800 MK2 프리앰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파워앰프는 패스랩스의 XA60.5 A클래스 모노블럭 파워앰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는 라포트 테크놀로지스의 아트리아 이렇게 사용을 해서 진용을 꾸려봤습니다. 3곡 녹음을 했는데요.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Still I feel the thrill of your charms, lips that once were mine.
tender eyes that shine, they will light my way tonight. I'll see you in my dream. 네, 세 곡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이게 전반적으로 딱 들어보면은 전반적인 밸런스나 뭐 해상도나 뭐 스테이징이나 여러 표현들, 그리고 소스 기기에서 가장 또 핵심이 되는 뭐 분해력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평균 점수는 상당히 좀 높은 편이다. 예. 음색을 한쪽으로 막 특징 있게 막 뽑아낸다든가 이런 특성은 없어요. 전반적으로 상당히 평탄하고 정부량도 좋고, 예, 호소력도 있는 그런 사운드네요. 네. 예. 그러니까 기존의 뭐 RS250p, 그러니까 DH 내장, 예. 그 네트워크 플레이어랑 비교를 하면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오랜더 뭐 A1000하고 이제 조합은 했지만은 예.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되게 배경이 적막하다. 예. 그러니까 SMB가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AK 그 분리형 칩을 쓴 가장 큰 그 덕을 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특히 이제 세 번째 안내소피 무터곡에서 느꼈는데 다이내믹 레인지가 상당히 넓고 예. 그리고 되게 저음이 잘 나오고 예. 이런 거는 확실히 ES 뭐 9038 프로 칩하고 거기서 갈리는 것 같아요. 예. AKM이 확실히 컨트라스트라든지 어떤 힘이 실리는 소리가 나오는데 예. 그 성향을 이 RD160에서도 잘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아까 그 전원부도 이제 3개통으로 한 것이 그 대편성곡에서도 어떤 그 SMB가 상당히 높은 거를 예.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막 예리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은 막 너무 깍쟁이 같은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품이 좀 넓고
어떤 부분에서는 좀 남성적인 그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스피커로 좀 비유를 하자면은 요즘 현대 하이엔드 스피커들의 굉장히 예리하고 저능률의 그런 느낌은 아니고 오히려 예전에 출시되었던 아니면 요즘에도 나오는 뭐 JBL이나 뭐 탄노이나 파인 오디오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좀 우퍼 구경이 크고 소리가 이렇게 감도 높은 스피커에서 콸콸콸 나오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많았습니다. 저는. 예. 그 이제 특히 이제 두 번째 곡 같은 경우에서 이제 좀 많이 느꼈는데요. 되게 호방하고 음수라든지 이 무대를 그리는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도 네. 어떤 노이즈는 극도로 줄인, 그러니까 많이 증발을 시킨, 휘발을 시킨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갖고 얘의 또 하나의 장점은 역시 상당히 높은 SMB에 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그 AKM 그 칩이 이제 여기 들어간 그 두 개 칩이 2022년 9월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에 이제 불이 나왔고 상당히 이제 그렇죠. 중단이 됐다가 다시 한번 이제 재기 비슷하게 하고 한번 보란 듯이 또 내놓은 그 플래그십이 4491, 4499잖아요. 예, 그렇죠. 어떤 거기에 그 성향이 진짜 그 성향을 하이파이 로즈가 상당히 갖고 오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고 딱 듣는 첫 번째는 SMB가 상당히 좋다. 두 번째는 역시 AKM 칩답게 어떤 파워라든지 컨트라스트가 분명한 그런 좀 남성적인 음이 나왔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하이파이 로즈의 첫 번째 독립 단독 DAC입니다. RD160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뭐 업샘플링이라든가 뭐 필터 기능이라든가 그리고 뭐 볼륨, 가변 출력도 지원하고 고정 출력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또 지원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마스터 클럭 입력까지도 있고 여러 가지 갖고 놀만한 이런 그 요소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RS130 레퍼런스 그 네트워크 스트리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SFP USB 연결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테스트를 못 해봤지만 이번에는 그런 것들로 좀 더 음질적인 또 시너지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